이름은 도봇 아톰입니다. 이 보시면 굉장히 잘 돼요. 좀 중요한 점은 이 회사가 제조업을 했고 계속해서 산업용에서 만들어 왔기 때문에 좀 빨리 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산업용 로봇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돼서 출시가 가장 빠르다. 저희도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지금 좀 당장의 상업화가 좀 빠른 회사라서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본업에서도 20-30% 성장을 해왔던 회사이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밸류에이션이 올라간다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급등을 했어요. 굉장히 급등했고 최근 한 며칠 동안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회사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주식일타 김기훈입니다. 이번 주 주간 공부기업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매주 공부기업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서 리뷰도 하고 어떻게 움직였나, 그리고 새로운 이슈가 어떻게 됐나, 그리고 또 항상 좀 재밌는 공부기업들을 좀 제시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재밌는 시간인 것 같아요. 저번 주 리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나스닥이 또 계속해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어요. 금요일에 크게 급반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간으로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부기업들도 좀 희비가 좀 엇갈린 것 같아요. 홍콩의 테크들이 굉장히 계속 좋았는데 홍콩 테크들이 계속 좋다가 좀 소비재 기업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좀 많이 오른 회사들도 있고 좀 쉬어가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지난주 전까지 좀 조정을 받았던 회사가 BYD가 있었어요. BYD가 지금 매출 성적이 굉장히 좋고 데이터가 잘 나오고 있는데 좀 테슬라의 빈자리를 유럽에서 좀 메우고 있잖아요. 굉장히 좋았는데 사실 유상증자를 엄청 크게 했어요. 8조 원대 유상증자를 하면서 사실 좀 많이 좀 주가가 쉬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에 급반등을 하면서 거의 고점 부근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 BYD의 유상증자가 규모는 굉장히 크지만 사실 미래의 성장을 위한 것이라는 식으로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유상증자를 하더라도 주가가 좋은 경우가 있죠. BYD가 그런 경우가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게 소비주들이 전체로 되게 좋았는데 저희도 공부하는 기업 중에 미쉐빙청이 있잖아요. 미쉐빙청이 이제 그 버블티 회사 1등 회사인데 그 버블티의 그 단지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버블티의 공급 체인을 잡고 있는 공급자가 되겠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미쉐빙청이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몇 년 전에 1만 개였는 지금 4만 개까지 매장이 늘어나면서 굉장히 좀 고성장하고 있는 회사죠. 그리고 저희 알리바바도 이제 AI 모델을 계속 발표하면서 이렇게 추론 모델이 나오고 이렇게 새로운 모델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서 알리바바도 AI를 이끌어가면서 텐센트와 함께 이번 주에 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지금까지 막 그 홍콩에서 독야청청하던 SMIC 같은 반도체주가 오히려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반도체주 조정이 조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보다 내러티브가 중심이었던 자율주행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유비테크나 호라이즌 로보틱스 이런 회사들은 좀 조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주엔 전체적으로 중국의 소비주가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올해 최우선 정책으로 내수 진작을 꼽았기 때문인데요. 내수 진작을 하기 위해서 좀 저출산 정책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중국이 옛날에는 막 너무 많이 낳지 마라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세 자녀를 적극적으로 막 추천합니다. 그러면서 세 자녀는 4천만 원을 지원해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의 2, 3선 도시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 4천만 원이 3억 원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돈으로. 이런 정도로 큰 돈이다.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뉴스팸 기사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국에서 재산 소득 채널을 높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로 부의 효과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소비를 할 수 있다. 옛날에 공동 부유할 때 스탠스랑 비교해 보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출산도 장려하고 재산도 늘리게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저희 지금 재정 적자 높여서 채권 발행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쥐준율 인하해가지고 금융정책까지, 재정정책, 금융정책에 이런 매크로에서 도와주는 그림을 계속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출산주가 좀 급등을 많이 했고요. 저희가 보는 회사는 예를 들어 페이어 같은 회사 있어요. 페이어는 중국의 1등 분유 회사예요.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좀 노리는 분유죠. 그러니까 중국에 사실 1, 2등을 왔다 갔다 하는 분유 회사가 우리나라에 아기 키우면 다 아시는 회사 있어요. 앞타밀이라고. 우리나라에서도 고급 분유예요. 독일 분유죠. 외국의 최고 브랜드를 좋아하더라고요. 중국도 외국의 최고 브랜드, 그러니까 유럽의 무슨 페라리나 에르메스, 앞타밀 이런 브랜드들하고 또 로컬의 1등 브랜드 이렇게 경합하는 구도예요. 그래서 중국의 내수 시장에서 자리 잡기가 지금 쉽지 않습니다. 프리미엄화가 잘 돼야 되는데 이 페이어가 좀 재밌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시진핑이 좌담회했잖아요. 민간 기업들 모아서 했을 때 저희가 알고 있는 알리바바나 SMIC나 샤오미나 이런 회사를 다 갔지만 이 테크 기업이 아닌 데는 중에서는 페이어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쪽도 조금 부양을 시키려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분유 회사잖아요. 중국이 출산율이 계속 내려왔죠. 내수 부진이었죠. 장기간으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1년 동안으로 보면 오히려 80%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많은 이런 부진했다가 돌아선 회사들이 장기 하락 후 최근에 뭐 50에서 100%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회사도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특징적으로 봤던 회사가 새로 시작한 블록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우리가 블록이 잭 도시가 만든 미국의 블록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BLOKS입니다. 블록스 그룹이라고 이름이 블록인 것처럼 레고처럼 블록을 이런 레고 블록 만드는 그런 거를 추구하다가 피규어를 만드는 게 대박이 났어요. 피규어가 트랜스포머, 울트라맨 뭐 이런 피규어들이 막 잘 돼가지고 이 회사가 숫자가 크게 성장합니다. 매출액이 지난 상반기에 2024년 상반기에 뭐 240% 성장하고 뭐 이런 회사예요. 그러니까 초고성장 기업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팜마트라는 회사를 저희가 이번에 공부 기업으로 얘기 드릴 건데 이 팜마트만큼 비즈니스 모델이 좋은 건 아니에요. 자체 IP가 아니라 사실 트랜스포머 남의 IP잖아요. 다른 사람의 IP를 가지고 피규어를 잘 만들어서 잘 판 회사예요. 그러니까 좀 단기로 그 고성장하고 장기적인 모델은 아직 잘 모르겠다. 약간 이렇지만 어쨌든 지금 숫자가 굉장히 매출 쪽에서 잘 나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수주 중에 이런 이제 반짝반짝한 내수주들이 저번 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저희도 가끔 말씀드리는 안타스포츠 있잖아요. 안타스포츠가 유럽의 명품 브랜드를 인수해서 되게 잘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안타스포츠도 저번 주에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중국 소비주를 계속 좀 잘 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 주간 또 공부 기업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을 일단 유지하고 가고요. 뭐 알리바바라든가 BYD, 샤오미, 반도체 SMIC, 그다음에 부동산 플랫폼의 KE홀딩스, 그리고 미쉐빙청, 소비주 이런 회사들은 저희가 계속 공부해 가는 주요 대표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공부 기업에 추가하는 기업들이 재밌는데 또 팜마트, 방금 말씀드린 팜마트와 그다음에 쉔젠 도봇이라고 선전에 있는 도봇이라는 로봇 회사를 좀 소개해드려 보려고 해요. 저희가 심루타 기업에 대한 책을 지금 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심루타가 되냐. 근데 심루타가 되는데 그게 어떤 특정 이벤트나 무슨 사건이나 내러티브 뭐 이런 걸로 심루타가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이익이 하나도 나지 않는 상황에서도 심루타를 갖다가 뭐 내려올 수도 있고요. 뭐 유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정말 우리가 제대로 투자하고 의미 있게 큰 돈을 투자해서 끌고 갈 수 있는 거는 숫자가 늘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익이 장기적으로 늘려면 결국은 저희는 매출 성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출 성장이 연 20, 30%, 이 경제 성장률이나 인플레를 크게 초과하는 성장을 단연간 지속할 수 있다면 이 20, 30% 곱하기가 계속돼서 복리로 뭐 매출이 5배, 10배 이렇게 늘어납니다. 우리나라의 뭐 삼양식품 같은 회사처럼 그런 경우가 있죠. 그리고 거기서 그 매출이 수요가 좋거나 기술을 혁신했거나 어떤 좋은 이유가 있어서라면 이익률도 보통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 뭐 이익률이 뭐 5% 하다가 10%, 15%, 20% 이렇게 올라간다면 이익률에서도 몇 배가 올라갑니다. 그럼 그 높은 매출 성장률과 이익률이 곱해지면 엄청난 장기적인 이익 성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결국은 저는 의미 있는 심루타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우리도 숫자를 봐가면서 오랫동안 끌고 가는 투자를 할 수 있죠. 내러티브만 갖고 투자하려면은 이 변동성도 많이 겪게 되고요. 이 사는 입장에서도 불편하기도 하고 막 주가가 빠질 때 어떻게 될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숫자가 성장하는 심루타 종목을 보자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주간 공부 기업에 넣는 회사들은 보통 표를 좀 보여드릴 텐데 작년에도 30%대 성장을 했고 올해도 25%, 30%, 뭐 20%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회사들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꽤 대기업인데 불구하고 매출이 20, 30% 성장하는 거는 굉장한 경쟁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죠. 이번에 신규 공부 기업의 팜마트도 약간 그런 회사예요. 팜마트는 그 와중에도 특히 성장합니다. 뭐 이익이 뭐 120% 이렇게도 성장을 하고요. 이 해외 부문은 막 450% 성장하는 회사예요. 어떤 회사인가요? 이 팜마트는 아시는 분 다 아실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홍대에 플래그십 스토어가 있고요. 뭐 코엑스도 있고 명동도 있고 뭐 용산 아이파크몰에도 막 주요 매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은 그 매장들이나 그 거리에 비해서 특별히 사람들이 많이 모였거나 줄을 서 있거나 그래요. 그만큼 관심이 많은데요. 약간 아트토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이 맞습니다. 키덜트라고 그러잖아요. 어른들도 장난감이나 뭐 피규어나 캐릭터를 사는데 뭐 이런 걸 잘해요. 그러니까 뭐 일본의 막 산리오 같이 막 그런 회사들도 그런 거로 많이 컸는데 여기는 처음에는 남의 IP를 갖고 많이 사업을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자체 IP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사실 생소한 이름들도 있어요. 이런 브랜드를 왜 사지? 하지만 이런 거를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동아시아, 뭐 한국, 일본, 홍콩, 마카오,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이런 쪽으로 많이 진출하고 있어요. 해외 성장률은 중국 성장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뭐 60에서 뭐 100% 나기도 하는데
이 해외 성장률은 4,500%가 나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성장하는 회사라 뭐 우리나라의 뭐 삼양식품 같은 이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초기에. 저도 이걸 왜 사지 하는 느낌은 드는데 재미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리사, 이제 블랙핑크 리사도 이거를 많이 사가지고 뉴스에도 많이 나왔고요. 특정 일부 사람들만 사는 건가? 이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은 굉장한 매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훌륭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이번 주간 공부기업에 넣었고요. 그 다음에 도봇이라고 또 새로 넣었잖아요. 도봇이라는 회사는 사실 산업용 로봇에서 뭐 1에서 3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수준의 좀 의미 있는 그 회사예요. 협동 로봇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일을 할 때 협동을 해서 인더스트리얼, 산업 쪽에서 원래 로봇을 했었는데 이 회사가 최근에 휴머노이드 로봇도 진출했어요. 휴머노이드 로봇도 보여줬는데 유튜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도봇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찾아볼 수 있어요. 이름은 도봇 아톰입니다. 이 보시면 굉장히 잘 돼요. 좀 중요한 점은 이 회사가 제조업을 했고 계속해서 산업용에서 만들어 왔기 때문에 좀 빨리 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산업용 로봇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돼서 출시가 가장 빠르다. 저희도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지금 좀 당장의 상업화가 좀 빠른 회사라서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본업에서도 뭐 20, 30% 성장을 해왔던 회사이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밸류에이션이 올라간다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급등을 했어요. 굉장히 급등했고 최근 한 며칠 동안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회사인 것 같아요. 저희 간단하게 저번 주 리뷰를 좀 드리고 이번 주에 새로 공부 기업을 또 재밌는 회사를 좀 소개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재밌는 기업들은 만약에 관심이 많으시면 영상을 제작해서 심층적으로 좀 소개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2월부터 미국 성장주를 많이 줄였잖아요. 그리고 거의 줄이면서 중국 성장주를 많이 편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고 있는데 미국 성장주는 많은 회사들이 지난 몇 년간 엄청난 성장을 기록하고 나서 밸류에이션 높아진 상태에서 체감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추세적 성장을 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린다 보고 있고 중국 성장주들은 이미 20, 30%를 매년 성장하고 있는 회사도 있었는데 그게 너무 중국이라는 이유로 묻혀져 있다가 지금 최근에 뭐 딥시크 등으로 이게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주가가 리레이팅 되고 또 앞으로도 20, 30%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을 좀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별로 없거든요. 어디서 찾을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유튜브 저도 맨날 찾아보는데 소개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테크 쪽에서는 뭐 중국 자율주행 이런 거에서 소개가 좀 돼요. 자동차 유튜버가 소개해요. 하지만 주식 쪽에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주간 공부기업에서 계속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안 보는 건 아닙니다. 미국도 계속 보고 있고요. 바로 저번 영상도 엔비디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엔비디아 이게 이 미국이 반등을 할 수 있는 과매도권까지 빠졌고 이 과매도에서 반등을 할 때는 엔비디아 같이 숫자가 있는 회사가 아무래도 이 반등에 앞에 설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런 부분에서 미국 것도 계속 보고 있지만 중국의 재밌는 회사들이 모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계속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대형 빅테크들도 계속 성장 여력이 있지만 저희가 보는 뭐 팜마트, 뮤세빙청, 뭐 도봇, 블록스, 뭐 페이어 막 이런 재밌는 소비자 회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도 계속 말씀드려보려 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보시면 제가 소개드리고 저도 사실 놓쳤지만 6개월 동안에 1200% 오른 황금 회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금도 요즘 금도 시세가 좋잖아요. 근데 이 순금에서 옛날에는 이 주대복이라고 거기가 좋았는데 요즘 노포 황금이라는 회사가 좀 프리미엄으로 고급 황금, 순금 막 이런 이미지를 잘 해가지고 좀 멋있습니다. 만든 거 보면 어쨌든 그렇지만 좀 고평가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굉장히 이익을 많이 내면서 이 회사가 많이 성장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찾아볼 회사가 많다. 이거 그냥 소비 시장이 크기 때문에 뭐가 하나 잘 되면 밀크티 하나라도 몇십조 원 회사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을 계속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미국 주식도 이제 반등의 관점이 올 때마다 계속 소개해드리고 중국 주식도 새롭게 소개해드리면서 계속 주간 공부 기업을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구독해 주시고요. 같이 공부해 보시면서 좀 어렵지만 변동성이 큰 해외 증시지만 같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